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목요일장인 오늘은요, 바깥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훈풍을 타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주요하게 이끌었습니다. 반등을 한 삼성전자 결국에는 장 막판에 좀 차익 매물 실현이 되기는 했지만 0.77% 강세로 마쳤고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2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주요하게 우리 시장에 작용했던 대외적인 변수가 이 미중 갈등입니다. 이 무역 분쟁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제 중국이 태양광 관련해서 부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또 인상된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 기대감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호실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의 주요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가운데에서 사실은 세계 증시는 요즘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우리 시장은 키 맞추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또 박스권 장세를 탈피를 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까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꿀팁들 많이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하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되는 종목들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진학입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종목을 건강하게, 내 계좌를 튼튼하게,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종목도 튼튼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시장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모든 세계 시장이 불장이라고 말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따졌을 때 금투세 도입이라던가 이런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어떤 좋은 흐름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뭐 그에 맞춰서 지수 또한 그렇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주요한 어떤 매매 심리 지수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추세의 하단선을 지금 오늘 이탈하나 싶더니 아침에 장 초반에 강한 투매가 나와 주었지만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양전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세선 하단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네. 다만 지금 이 상승 채널 속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런 상승 채널 속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로 조금 완벽하게 돌아서려면 이 중심 추세선을 올라타서 좀 이렇게 장악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그에 맞춰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또 반도체 업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뭐 딱히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을 봤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분봉을 막상 뜯어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광기의 구간에 들어섰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밸류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뭐 TSMC, SK 하이닉스 이런 밸류 체인 자체가 조금 더 공고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가 계속된 호재로는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금만 시장의 기대 심리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때
지금의 어떤 광기는 좀 공포심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반도체가 오늘 장에서 좀 주요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을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반도체 종목 보유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께 좀 털어놓고 싶어요. 대응 전략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넷마블 네네. 66,500원에 20%인데 좀 물타기도 했고 조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지금 물타기 한 평균 단가가 66,500원이라고 네.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네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가 회복을 못한 모습입니다. 좀 속상하실 것 네.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뉴스에서 앞으로 괜찮다라는 소리 듣고 산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나 뭐 새로 나올 그런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런 뉴스 듣고 사신 게 맞을까요? 네, 네네. 일단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어쨌든 기업 관련한 소식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이 주가의 위치가 내가 매수하기 좀 저렴한 가격인가를 좀 판단해 드리면 일단은 주가의 위치상으로는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장기간 하락 추세를 끝내고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 막 추세를 돌려 나가고 있는 바닥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단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노란색 박스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긴 박스권을 아마 만들어 갈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박스권의 위쪽 그러니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수를 할 때는 이 박스권의 중심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비싼 가격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의 하단을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36,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을 지금 당장은 타시지 말고 나중에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기서 차라리 물을 뭐 타본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아마 상승하려는 그런 상승의 어떤 움직임에 들어서고 있다. 다만 아직 좀 상승에 대한 어떤 큰 움직임에 대한 힌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위로 한 번쯤은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꼭 그 2차 매수 가격 36,5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추후에 이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넷마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박스권 하단인 36,500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평단 낮추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8만 3천 원에 8%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지금 17만 1,3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18만 지금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즘 사실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로봇 관련 주들도 지금 AI와 같이 엮여서 어떤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은 나쁘진 않지만 과연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 좀 타당한 그런 어떤 호재들을 감안을 했더라도 매수하기에 내가 싼 가격인가 혹은 이 종목이 조금 위아래로 파동을 그리면서 흔들더라도 내가 버틸 만한 그 가격대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앞에서 좀 충분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략 600% 정도 이상 상승을 해줬던 좀 어떻게 보면 한파동, 큰 한파동의 시세가 나오고 난 뒤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갈 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종목이 광기의 구간에 들어서길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뭐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차 전지 때나 뭐 그렇게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를 좀 겪어봐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뭐 1000% 이상 상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장의 광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섹터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상승 파동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신 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응의 전략으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많이 크지 않으셔서 좀 대응은 물타기라던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기울기보다 점점점 평평해지게 만들어 나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대량 거래라던가 장대 양봉이 서지 않으면 주가는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점점 평평해지다가 결국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전략은 우선은 자, 2차 매수를 해보자. 2차 매수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략 2차 매수를 하시기 적당한 가격대는 14만 3천 원 정도 부근으로 보입니다. 14만 3천 원을 살짝 아래쪽으로 이탈했을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자. 요 가격대 부근에서 그래서 2차 매수를 해서 내 평균 단가를 조금 괜찮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대략 마이너스 10% 정도 흔들기를 버틸 수 있는 가격대로 만들어 놓고 이 종목을 바라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상방으로 주가를 기대감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대응을 해서 조금 어떤 광기의 구간 들어서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짜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맞춰서 2차 매수 하시고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그 추후에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가가 옆으로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밑에 있는 이 검은색 선인 224일, 그러니까 2년선을 한번 터치를 하러 내려올 텐데 그 부근에서 움직임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은 선을 만약에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해서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은 뭐 밑으로 그대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은 이 검은색 선에 주가가 만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2차 매수 가격대 14만 3천 원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섹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14만 3천 원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신성 델타 테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많아요. 53%에 97,000원이. 9만 7천 원에 53%요. 예, 예. 네, 지금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신데 비중도 상당히 크셔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1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요? 예.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한창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런 테마 쪽에 있어서 끝 상승해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수익을 예. 보시고 그럼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거네요? 아니요. 물타기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고점에서 사서 지금 물타기 네. 하셨구나. 물타기를 지금 너무 조금 성급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타기한 가격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이 넘었는데요. 네네. 조금씩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물을 이제 타시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23년도 7월부터 올해 2월, 올해 초까지 뭐 거의 1년 반 정도를 대략 1년 정도를 뭐 대략 짧은 기간 안에 거의 10배 정도 간 종목이잖아요. 10배가 넘게 갔는데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사실 뒤에서나 혹은 그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종목 물을 탈 때 최대한 많이 빠졌을 때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검은색 선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여기 닿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뭐 평균 단가를 낮춘다던가 하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2차 매수는 이 가격대에서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주목받는 그런 테마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상방에 대한 흐름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손절에 대한 관점이나 좀 본전가에 왔을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추가 매수할 여력 혹시 있으세요? 글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조금은 비중이 할- 10% 정도면 뭐 제가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많으신 관계 때문에 조금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약 손실을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제가 보이시는 여기 검은 선 있잖아요. 예. 여기 아마 한 번쯤은 이탈할 거거든요. 네네. 네네. 아마 지지 받다가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앞에서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보다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의 원리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매도 심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한 산의 중심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대략 34,7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 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추가 매수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제가 바라본 더 빠질 수 있는 위치가 34,7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좀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58,6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조금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전량 뭐 정리를 하든지 혹은 그때 가서 거래량이 붙어주거나 혹은 매집에 대한 어떤 흔적이 나왔을 때는 뭐 버텨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만 하겠다라는 그런 단서라던가 어떤 움직임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대략 34,700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한 25%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그렇게 추가 매수를 안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 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가가 이 34,700원까지 왔을 때 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면서 장대 양봉이 뭐 나온다던가 혹은 뭐 매집에 대한 어떤 그런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런 흔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34,7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우리 시청자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 매수 전략과 손절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KBI 메탈 3,980원에 100%입니다.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한번 좀 뛰었었는데 오늘 급락을 보여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조언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이구 산업과 같이 어떤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전선 관련주기도 하고 뭐 구리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최근 뭐 몇 주 동안 보여줬었어요. 그 여러 가지 테마에 좀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구리 가격이 다시 뭐 한 6% 정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상 갭으로 빼버리긴 했으나 이 종목 자체는 솔직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런 변동성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테마가 붙어주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좀 구리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그래서 구리의 가격을 좀 관찰을 해주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다른 테마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좀 그렇습니다. 좋은 실적이나 뭐 어떤 기업 재무가 좋은 회사에 테마를 붙여서 테마적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차트적인 관점을 기술적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 방면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021년도부터 조금 봐왔던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앞에서 산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에 매집이 있었어요. 매집이 있었고 지금 이제서야 이 주가를 날리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주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바라본 목표가는 최대 만약에 많이 간다라고 하면 3,9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3,900원 정도.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3,900원 정도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겠다. 잠시만요. 네, 3,900원 정도까지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죠. 제가 바라봤던 목표가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본 목표가까지는 어쨌든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볼 것 같다. 그리고 비중을 왜 100%씩이나 담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100%가 아니라 총 매수할 스윙이나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 비중을 가지고 30%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빠질지를 보고 난 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 뭐 3차 매수 그런 계획을 나눠서 뭐 10%씩 담는다던가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거의 이 2차 파동이 난 뒤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이런 가격대는 되게 불리한 위치입니다.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렸을 때 지지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사거나 해야지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온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내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물을 타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정도 2,950원 정도입니다. 2,950원. 여기는 좀 깨지 않고 상승을 해줘야 뭐 이런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가격대가 겹친 이 추세선과 제가 그어드린 이 2,950원이라는 중요 지지 라인을 동시에 만나는 부분이 제가 이 박스 쳐드린 노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 주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가 바라본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되 구리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꼭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I 메탈 지금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 2,9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관리의 필요성 당부 말씀 함께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알테오제 알테오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원에 25%입니다. 19만 원에 25%요. 예, 예. 아, 이 종목이 지금 며칠째 파란불 켜고 있고 오늘도 3% 넘게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예, 같은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나 목표. 손절가 목표가나 목표가도 중기- 궁금하시고요. 예, 중기적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의견.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중기 대응 중기 전략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예. 높게 사셨어요? 19만 원. 예, 예. 근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뭐 오래 들고 간다고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앞에서 예. 큰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불리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수익을 보는 전략도 물론 뭐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아래쪽으로 열어둘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은 여기 정도입니다. 대략 15만 6,500원 정도? 15만 6,500원. 네네. 이 가격을 깨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서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이런 아래쪽에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상방으로 가려면 어저께 나온 음봉을 어쨌든 이 어저께 나온 음봉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양봉으로 뚫어야 됩니다. 양봉으로. 그 전까지는 이 앞에 전고점에 대한 어떤 가격을 넘길 것이다라는 기대는 지금으로선 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15만 5,500원, 15만 6,500원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여기 깨게 되면 아래쪽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그 HLB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지금 이거랑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지금 제가 그때도 상담 오신 분한테 여기 깨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지금 점 하한가로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비슷한 흐름이 여기를 깨게 되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아까 제가 잡아드린 15만 6,500원 정도는 꼭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여기 앞에 음봉 얘를 넘어선다면 뭐 전고점까지는 바라보셔도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종목에 대한 해결 전략을 우리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또 우리가 새롭게 담아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골드라인 관심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 계좌를 튼튼하게 또 내 종목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6355 비밀번호 4자리 걸려 있습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5월 달의 종목들 수익률 살펴보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47% 그리고 서원이 2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볼까 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실까요? 자, 일단 저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을 바라보고 강한 종목만 매매 관점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혹은 강한 종목이 아니면 뭐 쳐다보지 않는 그런 트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신다면,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무조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흡성대법이라고도 말을 하죠.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런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 혹은 개별 재료의 강한 종목을 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제가 공략을 해서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 엔비디아의 수혜를 등에 업고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 종목 시장의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었고, 그리고 거래대금 몇천억씩 며칠간 터뜨리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런 종목을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법 이전에 무조건 종목 선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 왜냐하면 종목 선정 제대로 된 종목 없는 기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가도 그런 종목에서 나가야지, 이상한 종목 매매하셨다 손절 나가면 얼마나 기분도 좋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보자.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5월 7일에 공략을 종가에 도와드렸었고, 다음 날 바로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약 47% 이상 상승하는 사고를 제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덕성이죠.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의 노릇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16일 날 약 한 달 전쯤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인 골드라인을 지금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하면은 충분히 따라서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다음날 시초가 때 돌파를 해주면서 단기간에 약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제가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돌파 매매에 있어서 쓰고 있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골드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에 대한 추가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나만의 기준이 없다, 내가 뇌동매매가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필옵틱스라는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였죠. 이 종목도 시장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테마들로 인해서 한때 굉장한 광기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주도주이기 때문에 기법을 입혀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종목에 있어서 저희 골드라인을 대입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 16일 날 한 달 전쯤에 가지고 나왔었고, 약 하루 만에 단기 매매로 10%면 굉장한 수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수익을 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 하루 만에 10%는 굉장한 큰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또 좋은 수익을 보여준 종목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구리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의 노릇을 한 적도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구리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구리와 송배전 테마 관련해서 올라주었었고, 이 종목도 제가 5월 16일 날 이 종가 부근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골드라인 돌파하게 되면 따라가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다다음 날에 이 골드라인을 여기서 돌파를 해줬었죠. 약 20% 이상 또 하루 만에 또 상승을 해줬던, 단기 매매로 충분히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이용해서 좋은 수익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럼 시장의 주도주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어떤 종목들을 또 내일까지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늘의 대장주는 뭐 D+2일 또는 D+1일 내일까지도 강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까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꼭 시장의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도주, 또 주도 섹터는 총 3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일단 미국의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SK 이터닉스가 얘가 1등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얘가 1등으로 달려주었지만 뭐 내일 단기 과열 발동 예고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악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LS 머트리얼즈가 장 막판에 1등으로 다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 계속 전력 수요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들어가 주면서 태양광 섹터에서 대장 노릇 해줬고,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이 노브랜드란 종목이죠. 오늘 신규 상장을 하면서 며칠 얼마 전에 나왔던 HD 현대마린 솔루션과 같은 엄청난 상승세를 오후장에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후장,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어떤 큰 흐름이 나와줘서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놓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브랜드가 조금 오후장의 대장이었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세 종목만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오늘 시장 잘 바라보고 계셨던 거고, 이 세 종목은 뭐 내일까지 오전장까지는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종목 기억을 해두고 내일까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를 단기간에 매매를 하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에 대한 판단력이라던가 이 신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 있어서 자꾸 손실나는 분들이 꼭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중 매매나 단타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자입니다. 내 기준에 벗어나는 종목을 매매하는 순간 반드시 손절 확률이 높아지고 나한테 아픔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반드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로 손절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 또한 잘 지키고 있는 규칙 중에 하나이고, 마이너스 5%가 만약에 내 매수가 대비 찍힌다고 하면 일단 이유 불문하고 칼 손절하자입니다.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 매수 타점이 내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가 찍히게 되면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일단 내 매매 타점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선정의 오류 또는 내 매수 타점의 잘못된 진입 시점이다 라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그리고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찍히면 내가 별로 좋지 못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손절하는 겁니다. 이 손절을 해야 또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물량을 또 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 타고 하다가 비중이 40%가 넘어갑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손절하고 기회비용을 아끼자. 그리고 제발 매매 관점에 있는 종목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매 0개, 1개 하자. 최대 많아봤자 1개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런 심리로 좀 시장에 임해 보신다면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이지 매매를 해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익 3%면 대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1억이라는 예수금이 있었을 때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분은 이 4천만 원을 뭐 베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에 종목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종목의 발당구기 정도, 그 정도의 비중 베팅을 하는 것이고, 4천만 원을 베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10%의 수익률을 봐야 100만 원을 벌 수가 있지만, 4천만 원을 비중 베팅을 했었을 때는 뭐 3%만 수익을 내도 100만 원이다. 그래서 당연히 10%보다는 3%의 수익률 볼 확률이 훨씬 더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률이 높은 방향을 택해서 비중을 실어서 깔끔하게 3% 정도
먹고 나오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의 수익률을 결코 작지 않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런 어떤 흐름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을 설명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골드라인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돌파 타점이고 강한 상승의 초입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이 진입을 해서 이 주포들과 같은 이 차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쓰시려면 기준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준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럼 기준봉이 무엇이냐? 일단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준봉 이후에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서 3분봉상 골드라인을 위로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주들에서 이 기법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조금 차트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이라는 송배전 관련 대장주에 노릇을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월 5일 날 이날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되고 5일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이날 다음 날이 1일, 그 다음 날 2일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이 3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어떤 흐름이 연출되었는가를 조금 같이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 노란색 골드라인을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상향 돌파를 한 요때 매수하시면 약 26%의 상승을 며칠 만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보자. 또 다음 종목으로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뭐 AI 관련 테마이고 또 대장의 노릇을 했었죠. 한 번 정도. 자, 그래서 5월 8일 날, 요날 우리의 기준봉이 만들어졌고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해 주었죠. 그래서 이 기준봉이 출현하고 5일 동안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매 시그널은 1일차 때 다음 날에 바로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럼 3분봉상 어떤 흐름이 나와줬냐? 똑같이 이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돌파하고 아래쪽에서 놀다가 위쪽으로 돌파하는 요때 그냥 매수하시면 뭐 당일에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당일날 뭐 27% 이상 상승하는 최고가로 따졌을 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뭐 이걸 전체 다 드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뭐 대략 절반 정도 3% 이상에서 절반 정도 물량 줄여주시고 뭐 나머지만 편하게 바라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률을 또 수익금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최근에 뭐 AI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구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LS 계열사에 편입돼서 같이 올랐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잘 들어맞았던 종목인데 5월 20일 날 이날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상한가 안 갔고 13%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매 관점은 1일차 그리고 2일차 이날 2일차 때 5월 22일 날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느냐? 똑같이 자, 앞에서 주가가 놀다가 밑으로 골드라인 밑으로 한번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상방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어저께 시가가 여기 골드라인 이 부근 바로 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위치가 사실 시초가 베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초가에 시장가 주문 넣으셨으면 뭐 대략 하루 만에 뭐 15% 이상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골드라인 기법의 포인트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 되느냐? 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 알파벳 N자를 주가가 그려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N자를 주가가 잘 그려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자를 그리고 돌아나가는 이 부분, 이 변곡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언제? 주포들이 시장에 수급을 넣어서 이 특정 시그널, 3분봉상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가 바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혹은 제가 이 공략 도와드린 종목들은 넣어 놓으시고 며칠 동안은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N자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올랐다가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N자로 빠지죠. 그리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요때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YC라는 종목이고 뭐 이 종목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승을 해버리는 수급이 붙어주니까 대장주니까 수급이 붙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도주 안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N자를 그리지 못하고 옆으로 흐르는 종목에 있어서는 골드라인을 적용하지 말자. 이 부분만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N자를 찾아보자. 자, 그러면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들고 왔는데 첫 번째 DR텍, 두 번째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DR텍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관련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삼성 SDI, 오늘은 이제 영상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주었고 삼성 SDI와 좀 협력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상승했던 그런 이력도 있는 종목이고, 그럼 차트적으로 어떤 흐름이 연출되었느냐? 오늘 기준봉이 나와주었죠. 상한가 미만 13% 이상인 양봉이 잘 출현을 해주었고 3분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N자 파동을 잘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골드라인에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일 돌파해준다면 뭐 충분히 따라가서 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오늘 종가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공략 가능 가격으로는 뭐 대략 4,6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라인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 오늘 LS 계열사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저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상한가 미만 13% 이상의 기준봉이 출현을 해주었다. 그래서 기준봉 출현하면 며칠 동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해보자. 자, 이 종목도 골드라인을 기준으로 앞에서 N자를 그려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돌파를 종가 때 해주었는데 조금 눌러주면 매수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에 갖다 붙여놨을 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왜 대부분 이 시청자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신다면 아마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한테 맞는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골드라인 자체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회색으로 해놓는다면 가시화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뇌동매매를 좀 잦은 뇌동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나만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기법 위에 반드시 종목 선정이 잘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잘 시장의 주도주로 잘 일어났을 때 기법을 대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항상 시장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런 인사이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시장을 바라본 눈이 편협하다, 혹은 나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수익 모델이나 기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라던가 이 골드라인 기법도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주를 선정하는 종목 선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 선정을 반드시 1번의 기준으로 입혀서 종목 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무료방 또는 공부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질문에 대한 해답,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뭐 골드라인이라던가 혹은 시장의 주도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반드시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들어주신 골드라인을 내 HTS상에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6355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골드라인 관심주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DR텍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노란 톡방 안에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내일도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